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실전적인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서 동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고 어느 독자분이 질문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날카롭기도 하고, 또한 오음의 법칙을 회로에 적용할 때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끔 해서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마련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음의 법칙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오음의 법칙은 V 이꼴 RI. 이거는 전압, 저항, 전류. 뭐 R은 I분의 V.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전적으로 적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볼 때 전압을 그냥 V로 쓰시지 말고 어떤 저항이 있을 때 항상 전압이 걸리게 돼 있어요. 양단에 전압이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I는 R분의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뭐 높은 전압에서 하이에서 낮은 전압, 로우, 그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에서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빼고 그거를 그 저항으로 나눈 게 전류다. 거기에 흐르는 전류다. 제가 이렇게 실전적으로 쓰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 식을 만들었을 때는 뭐 회로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전력 하나 생각하고요. 이때는 이제 기전력이라고 해도 돼요. 전압원인데, 그리고 저항을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면 전지에 응급적으로 0V라고 치고, 이건 상관없이 여기에 얼마나 걸렸냐, 그냥 V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구해지겠죠. 근데 이러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항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V라고 할 때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걸 로드라고 생각할 때 V로드는 우리가 구했었죠. V로드는 이게 전압분배 회로니까 VL은 R1 더하기 이거 RL에 걸린 전압이니까 RL에 걸린 전압 V, 저기는 인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 이게 뭐 저항이 엄청 크면, 이거에 비해서 너무 크면 이건 무시하고 그냥 V 인이 입력 전압, 그러니까 건전지의 전압이 여기에 다 걸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극단적인 형태로 어떤 걸 생각했냐면, 로드 저항이 오픈되어 있을 때, 무한대죠? 저항이 무한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수학에서는 무한대라고 하는 값은 없어요. 수학에서는 무한대일 때 그냥 발산한다, 또는 어떤 값에 이제 가까이 간다 할 때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수렴이나 발산.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해석할 때 무한대를 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해석할 때 실전적인 오음의 법칙이나 아니면은 전압분배 회로 동영상을 보시면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저항을 우리가 RL을 무한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픈이면 저항이 상상도 못할 큰 값,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R안이 뭐 100kg든 1메가든 상관없이 RN에 비해서는 조족지열이라고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군화 위의 개미예요. 개미는 안 보여요. R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무한대인데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1이라고 우리가 놓자고요.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 값을 허용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VIN이 그대로 여기 VL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분이 지적한 게 어떤 거냐면, V는 IR이다 이거죠. 상관없어요. 이거 I는 R분의 V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I가 제로다. 여기 지금 오픈이니까 I가 제로다. 그런데 V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가 VIN이 다 걸리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I가 제로면 V도 제로가 되는 건 당연해야 되잖아요. 이 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오음의 법칙을 회로에 적용할 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앞은 서론이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원인은 집을 지은 건축자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원인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적으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압하고 전류를 보자고요. R은 일단 도외시하고요. 어떤 현상적으로 전압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전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상적인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움직일 때 전류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전하가 움직이는 것이 꼭 전압 때문만이 아니지만 회로적으로는 전압이 있어야만 전류가 꼭 흐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곳에 전압차가 없으면 그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적으로 전압이 발생할 때, 전압차가 발생할 때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순서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준다면 전류는 결과고 그 다음에 그 전류에 대한 원인은 전압이 될 수 있어요. 그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오픈인데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 않느냐? 전류가 제로다. 따라서 전압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가 V인 그대로 전압이 다 걸리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원인과 결과의 논리대로 따지면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원인이 결과를 낳지 결과가 원인을 낳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I가 전류가 제로라고 해서 여기 있는 전압이 제로일까요? 결과인 I가 전압하고 전류를 따졌을 때 전류가 제로라고 해서 전압도 이 식에 의해서 이게 제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식에 집중하면 I가 제로면 당연히 V가 제로가 되겠죠. 이게 뭐 무한대든 뭐하든 이게 무한대라고 해서 R이 무한대가 되든 전류가 제로면은 V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식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식만 쳐다보면 이게 해결이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원인과 결과론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전류가 결과라면은 전압이 원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냐면 저항이 있을 때 전압이 높은 데서 전압이 낮은 거를 빼줘야 된다고 실전적으로 맞다 그랬어요. 저항이 하나면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러면 전류가 제로가 되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이 전압이라면 VH하고 VL이 같을 때, VH 이꼴 VL일 때, 이게 예를 들어서 5V고 5V일 때, 이건 제로잖아요.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일 수는 있어요. I가 제로이기 때문에 전압이 제로다? 그거는 뭐 전압을 하나로 생각하면은 뭐 그럴싸한데, 우리는 전이차를 생각해줘야 돼요. 전이차. 이 전압의 본질은 양단에 걸린 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뺀 게 제로일 때 전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회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5V가 걸리고 여기에 5V가 걸렸어요. 그러면 전류는 제로예요. 그죠? 양쪽에 어떤 흐름이 없어요. 만약에 전이차가 있을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게 R이라면 5V 빼기 2V에 R로 나눈 게 I가 되겠죠. 이게 I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 원인이 되는 전압이 똑같을 경우,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이 똑같을 경우 전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제로라고 해서 전압이 제로다. 이렇게 역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역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이 같을 경우가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무한대일 경우 한번 보자고요. VH라고 하고 VL이라고 할 때 이 식을 다시 쓰죠. VH-VL은 I 곱하기 R 이렇게 됐을 때 R이 무한대일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V고 여기가 0V다. 10V 전이차가 나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R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이 10V는 무한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V는 무한대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0V이기 때문에 제로라고 쓰자 이거죠. 이건 없애버려도 돼요. 자, 10V가 있어요.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10V가 됐는데
R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10은 어떤 의미도 갖질 않아요. 그래서 I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I가 제로라고 해서 V가 제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그 전압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제 자, 여기 전압이 VIN이 예를 들어 10V다. 그러면 뭐 쳐다도 보지 말고 여기 10V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R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하저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 걸린 전압, 여기가 예를 들어서 VL이다. 그럼 VL은 100기가 플러스 RL에 예를 들어서 10V죠. 자, 그럼 여기가 100기가가 걸렸어요. 이 기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구수이니까 그럼 여기 전압이 안 걸릴 것 같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100기가 오면 무한대에 비해서는 그거는 뭐 카운트 시작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RL분의 RL이 돼서 1이 되고 10V가 돼서 1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입력 전압이 그대로 오픈될 경우에는 10V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는 RI에서 I가 제로이기 때문에 V는 제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를 제가 원인과 결과, 철학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를 대입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회로적으로 어떤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가 파헤치려면 원인과 결과를 좀 생각해서 이거를 파악해 줘야 된다. 왜 이게 오픈이면 오픈인데 입력 전압이 다 걸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